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게 이제 뉴스는 아닙니다만 서울은 지금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연일 춥군요. 한 일주일 정도만 참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밤새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또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전남과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울릉도하고 독도 지방은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눈이 계속 오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얼마나 쌓여 있나요? 겨우 내내 이렇게 눈이 왔는데 울릉도하고 독도요.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초에 기온이 오르면서 날씨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전망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어제하고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지금 영하 11.4도까지 내려가 있고, 광주 영하 6.4도, 대구 영하 6.6도, 부산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10.4도. 춘천 사시는 분들은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한데 영하 17.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다우존스가 0.07% 상승해서 11,985.44, 나스닥은 0.74%가 올랐습니다. 2,739.50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지표의 개선과 법인세 인하 추진, 또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유지 결정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캠페인 40초 나가겠습니다. شاهدين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는 지금 집회 금지령이 내렸는데 대규모 시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요. 이집트 정부가 25일 시위 이후에 시위를 위한 모임은 물론 거리 행진과 시위 자체를 모두 금지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접속도 차단시켰습니다. 예. 하지만 집회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과 정치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재개돼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이집트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층이고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데 빵값 등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웃나라 튀니지가 대통령을 축출하자 이집트 국민들이 더욱더 자극을 받은 상태입니다. 반정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빵을 나눠 먹는 등 일부에서 우호적인 기류가 조성된 것도 군과 경찰이 정권 축출에 동참했던 튀니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당장 무바라크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는 실패한다고 해도 9월 대선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육선에 성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집트 하면 다른 지도자 생각이 안 납니다. 30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이. 예. 일본이 주민증을 만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주민번호 제도가 없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정부가 국민 개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공통번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14년 6월 국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매기고 본인 확인용 IC카드를 배포하게 됩니다. 예.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의 정확한 소득과 납세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세율 인상 시 저소득자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사회보장 정보를 일원 관리하고 탈세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예. 또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한 세입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현행 5%의 소비세를 1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역시 뭐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생각까지 하게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연금 재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은요? 스위스가 다음 달부터 돈 세탁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던 스위스가 다음 달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더욱 구체적인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등 돈 세탁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예. 따라서 비자금의 은닉과 돈 세탁 등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제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과거보다 손쉽게 본국에 반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해당국이 불법 자금 환수를 위한 완벽한 법적 시스템과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은행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복잡한 송환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예. 하지만 독재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을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고 친인척과 측근들의 계좌로 자금을 분산해 놓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또 스위스의 규제가 강화되면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으로 자금을 옮겨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은요? 중국 베이징이 인구 2천만 시대를 맞아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대란과 물 부족, 또 집값 상승 등으로 삼중고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시가 올해 차량 증가를 24만 대로 제한하고 번호판은 신청자 중에서 뽑아서 배분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1월에 개인에게 할당된 차량 17,600대에 대해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예. 신청자는 18만여 명이었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10.6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 차량이 급증하자 번호판 추첨까지 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의 상주 인구는 2020년 목표치 1,800만 명을 10년 이상 앞당겨 추가해서 이미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인구 과밀로 교통체증과 구직난, 물 부족,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현재 베이징에는 94일째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상당 기간 비 소식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수량이 연간 식수 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또 지난해 집값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9.1%가 상승해서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도시는 팽창한지 모르겠는데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도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김동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아시안컵은 참 우승하기가 어렵군요, 우리한테는. 아, 그렇습니다. 예, 반세기 만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그거마저 아무튼 승부차기에서 그것도 0대3으로 지고 나니까 좀 허탈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고는 보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 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참 오래간만에 축구 보는 맛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경기 내용은 괜찮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결승까지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경기력만으로도 충분히 앞날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일본하고 준결승전 시청률이 38%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나라 경기 시청률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대회도 아니고 아시안컵 대회에서 이렇게 높은 시청률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예, 한일전이란 특수성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조별리그에서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데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대표팀 조광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로 대폭 물갈이했을 때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그 선수들의 잠재된 실력을 목격할 수 있어서 이번 대회가 더 재밌었다는 평가입니다. 예, 특히나 그 A매치에 처음 나선 공격수 지동원, 구자철 선수와 또 미드필드 이용래 선수는 박지성, 이청용 못지않은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고요. 윤빛가람, 유병수 선수와 함께 이들 나이 이제 21~22살밖에 안 됩니다. 예, 손흥민 선수는 19살에 불과하고요. 평균 연령이 25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한 7~8년은 대표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3, 4위전이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준결승에서 진걸 실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 자정에 우즈베키스탄과 3, 4위 결정전이 열립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은 호주와 준결승에서 0대6으로 대패했을 만큼 좀 한 수 아래 팀으로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3위까지는 2015년에 호주에서 열리는 다음 대회 본선 직행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앞 대회였던 2007년 대회 때도 3, 4위전에서 일본한테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예. 이번 대회 본선에 직행해서 작년부터 여유있게 평가전 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 그때는 일본한테 승부차기로 이겼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번에도 3, 4위전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좀 아쉽긴 합니다. 박지성, 이영표 선수는 이번이 이제 즉 3, 4위전이 대표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박지성 선수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이영표 선수도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쉬움을 좀 주고 있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어제 준결승전 끝나고 나서 대표팀 은퇴 여부는 3, 4위전을 치른 뒤에 확실히 말하겠다고 했고요. 이영표 선수도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 최근 10년간 대표팀에서 빠진 적이 없는 핵심 멤버들인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린 선수들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이 두 명의 대선수를 동시에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내일 3, 4위전이 두 선수의 대표팀 고별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대회 본선 직행권을 따는 것만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박지성 선수야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영표 선수도 늘 나오면 좀 듬직하고 네. 늘 그 2002년에 화려했던 기억을 되살려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 생각도 하면서 좋아하셨는데 좀 아쉽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 국내 프로축구는 좀 위기라면서요.
예, 국내 프로축구 개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타이틀 스폰서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뭐 매년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제 경기장 찾는 관중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프로 경기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인데 예. TV 중계권 협상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으로 곽정원 회장이 2주 전에 사퇴하고 프로축구연맹 회장이 공석이었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정몽규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 오늘 오늘 오전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정식 회장 취임을 하는데요. 정몽규 회장이 짧은 시간에 이런 위기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예. 일단 정몽규 회장이 현대산업건설 회장으로 삼성, 현대기아차, 포스코 같은 대기업 오너들과 아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타이틀 스폰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연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정몽규 회장이 아시다시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과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TV 중계권 협상 역시 축구협회 쪽과 유대를 통해서 잘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 좀 큰 게임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사실은 이 리그가 잘 돼야 대표팀도 잘 되는 건데. 네, 한국 축구의 가장 큰 고질적인 예, 점은 아쉽군요. 그렇습니다. 김병현 선수는 결국 일본 라쿠텐에 입단하기로 했네요. 3년 쉬었다고 하던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게. 네, 한 달 넘게 소문만 무성하던 김병현 선수의 라쿠텐 입단이 공식 확인됐는데요. 그제 오후에 연봉 3,300만 원, 우리 돈 약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예. 김병현 선수 한때 그 메이저리그 최고 마무리 투수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인데 2008년 초에 그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뒤에 불러주는 팀이 없어서 야인으로 지내다가 3년 만에 다시 공을 잡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 3년의 공백을 메우고 재기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12월 중순에 그 라쿠텐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때 공스피드가 130km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도 딸이 태어났고 또 날씨가 매우 추워지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쿠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입을 한 것은 그만큼 메이저리그에서 워낙 좋은 공을 던졌던 투수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동만 한다면 어느 정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김병현 선수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라쿠텐 스프링 캠프에 참가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 프로농구하고 프로배구도 열렸죠. 네네. 경기가. 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결과 말씀드리면요. 프로농구 SK가 동부를 80대 77로 꺾고 3연승 달렸습니다. 한때 8연패까지 당하면서 하위권으로 추락했는데 다시 전열을 정비하면서 6강 싸움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예. 반면에 동부는 강동희 감독 부임 후에 최다인 4연패에 빠졌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빠진 김주성 선수 공백이 커 보이고요. 예. KCC는 오리온스한테 89대 8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KCC와 동부, 삼성이 모두 21승 15패가 돼서 공동 3위가 됐습니다. 예. 상위권 싸움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한편 프로배구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캡코 45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이제 1위 대한항공과 승차를 반경기차까지 줄였기 때문에 모레 두 팀 맞대결이 더욱 재밌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의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4주 동안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의 경우에 점검반이 나오기 전에 이제 환풍기 등을 틀어서 온도를 낮추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심지어는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협력실 서백호 실장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서백호입니다. 예, 그 난방기를 틀어서 온도를 높였다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환풍기나 에어컨을 튼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예. 글쎄요, 그 오히려 더 온도 낮추느라고 전기값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예.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예. 봤는데 사실 우리 그 난방온도 제한은 그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 에너지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점검인데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예.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저희가 사실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그 당일 점검을 저희가 중단을 하고요. 제한 기간 동안에 그 점검 인력을 그쪽에 집중을 투입해서 예. 계속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간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러. 예, 예. 예, 되게 이제 백화점이나 이렇게 손님들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영업장들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되게 그, 몇 도 정도로 맞춰 놓습니까? 그 백화점들이. 원래 우리가 그
적정 온도는 20도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판매 시설들이 아침에 이제 저녁에 이제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침에 온도를 올려놓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백화점들은 조명에 의해서도 온도가 올라가고요. 예. 내방객들이 많으면 또 온도가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참 20도 맞추기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그 관리자들이 아침에 온도를 좀 적게 올리는 거죠. 예. 그런 문화가 지금 적착이 돼 가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요. 네. 그 백화점 같은데 손님들이 이거 너무 덥다. 예. 덥고 건조하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워서 불편하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따뜻하게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이게 온도를 딱 20도로 정확하게 어떻게 뭐 늘 유지하고 맞춘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너무 크게 좀 많이 틀지 말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 실제로 적발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점검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예. 적발하면 이제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적발한 예가 있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4일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예. 어제까지 저희가 3일 동안 그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441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예. 그 중에서 425개에 대해서 점검을 끝냈습니다. 어저께까지. 예. 근데 이제 여기 중에 한 17개 건물이 17개요. 예. 20.5도를 초과한 거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7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예. 재차 또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걸리면 이제 과태료가 30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죠. 예.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건물이 여기에 단속 대상에 걸리진 않았네요. 17개 예. 정도라면. 근데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예.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441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건물이냐면 명동에 중앙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예. 압구정의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 정도 크기의 건물만 사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조그만 건물에 가서 이제 온도가 너무 높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큰 대형 건물만 먼저 제재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의식을 심어주고 예.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로 보시면 근데 이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걸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매기는데. 이것은 사실 냉난방 온도 제한 규정이 2009년도에 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2009년에는 시행을 안 했고요. 예. 작년 여름에 처음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돕니까? 예. 저희가 5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국에요? 예. 그래서 전국에 50명을 구성했는데 사실 서울 지역이 207개입니다. 예. 그래서 점검 인원이 지역별로 다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많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뭐 몇 군데 이렇게 돌면서 예. 온도계를 가지고 나가나요? 예. 저희가 공인된 온도계를 들고 나갑니다. 예. 검규정을 받은 온도계를 들고 나가서 예. 그 건물에 가서 이제 그 관리자를 만나고 점검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난방기 가동을 확인하고 나서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그 온도 측정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5층 이상의 건물은 3개 층, 5층 이하의 건물은 2개 층을 측정을 합니다. 예. 전체를 다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뭐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가면 그 사이에 환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버리면 또 그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50명을 구성을 하면서 예.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직원들한테 리스트만 주고 주소하고 리스트만 주고요. 예. 직원이 점검하고 오면 점검표를 제가 보고 이제 아는 거죠.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관리자들도 나름대로의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점검만이 뜨면 뭐 점검이 왔다 서로 연락해서 예.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그 영업장 같은데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런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얼핏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441개 중에 425개를 지금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 가운데 17개 업장이 이제 1차 점검에서 이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예. 여기에 과연 50명씩이나 이렇게 투입돼서 하루 종일 돌고 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전력 수급에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 애들은 쓰시겠지만 예.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사실 그 난방온도 1도를 낮추면 우리가
그 난방에 들어간 에너지 7% 정도 절감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에 한번 이걸 또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시행을 해서 한번 보니까 사실 이 대형 건물만의 그 노력에 의해서라고 보다는 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냉방 온도를 준수해주고 예. 해서 작년에 봤을 때는 작년에 저희가 당초 예상은 한 7,070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력 수요를 예상을 했는데 예. 81만 킬로와트가 줄어든 한 6,989만 킬로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게 거래소부터 이제 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예비율이 한 1.2%가 좀 감소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요번에 난방 에너지의 난방 온도에 대한 제한도 예. 전력 절약보다는 전력 수급과 관련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100% 이상은 알겠습니다. 거로 보고 그 있습니다. 대형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점검을 자꾸 이제 해나가면 네. 다른 쪽에도 이런 그 의식들이 조금 전파가 돼서 예. 1도라도 낮추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협력실 서백호 실장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층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파마 쓰는 거세요? 네네. 파마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시는데. 아, 네,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보세요? 아, 미용실. 뭐 아까는 뭐 중화한다 그러더니 지금 또 샴푸한다 그러고 나중에 또 다듬는다 그러고. 일단 먼저 만나고 있어. 내가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연락할게. 내가 금방 갈게.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요, 고객님. 마무리 영양 남아있으세요. 40분? 영양 할 거야?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 아까 뭐 3시간, 4시간 기다려준다면서. 기다릴게. 처음부터 오지 말던가. 다 그만해. 고객님 다 되셨어요? 한번 볼까요? 어때? 이뻐. Well, I was sitting, waiting, wishing you believed in superstitions. Then maybe you'd see the sign. 예. 어제 오후 5시쯤에 길남현 씨가 여자친구 정혜승 씨의 파마를 위해서 이화여대 근처의 한 미용실에 같이 들렀다고 하는데 2시간 반이나 걸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술 약속까지 잡아놨다고 하는군요. 대개 이렇게 미용실에 남자친구들이 같이 오면 3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럴만하죠. 이렇게 해서 또 그 머리 스타일이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그 머리 스타일이 잘 안 나오면 그 원망까지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분들 고생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바깥에도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러고 있을 사람이 둘이나 있습니다. 뉴스쇼 풍경 이하나 리포터와 용승우 프로듀서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용승우 프로듀서는 이번에 신입사원입니다. 잭 존슨의 Sitting, Waiting, Wishing이란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I can't always be playing your fool. I keep playing your part, but it's not my sce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법원이 어제 전교조와 전공로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혐의 그리고 후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민노당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후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 재판부는 민노당 가입 혐의 피고인들 가운데 공소시효 3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면소 판결을 내렸고요. 시효가 남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후원해오는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후원금 제공에 대해서는 2006년 3월에 이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예.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어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는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이지 육자회담 재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건데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게 육자회담 재개 조건이란 점은 한국, 미국, 일본 사이에 정리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방한을 했고요. 이 사람이 방한하자마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그 방송 중에 잠깐 그 소리가 찌직찌직했는데요. 네. 이게 저한테만 그런 건지 바깥에 청취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찌직거린 건지 잘 요즘 이런 현상이 좀 있어서 네. 혹시 그렇다면 저희한테 게시판에 좀 민이나 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닙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에 혼선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1987년 개헌 때 대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떼어내서 헌법재판소에 맡겼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명박 대통령이 듣고 공감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김항식 총리의 주례 보고를 받을 때도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와 관련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대법관 출신의 김항식 총리도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배석자들에게 그것 봐라 뭐 이런 필요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하네요. 예. 지금도 저한테는 소리가 좀 찌직거리면서 좀 끊기거든요.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 별 문제가 없는지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내부 문제인지 아니면 바깥에 방송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기계점 걱정도 되고. 네. 예. 뭐 김항식 총리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김 총리가 어제 한 특강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총리로서 정치권의 비생산적, 비합리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보편적, 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해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일 뿐 의미 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김 총리는 또 이 각종 사회적 이슈, 복지,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사건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많이 진행됐지만 지극히 비생산적, 비합리적, 소모적으로 진행돼 아쉽다면서 이런 문제에 종교계 일부가 역할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갔는데요.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 묘소 앞에서 묵념을 하고 묘비를 쓰다듬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상석에 발을 딛고 올라섰다고 합니다. 예. 이에 5.18 유족회 등 4개 단체가 숭고한 5월 영령에 대한 큰 결례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자 안상수 대표가 배은희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를 이유를 막론하고 상석에 발을 올려놓게 된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추모의 마음만은 알아달라.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또 좀 뉴스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경에 거취를 결정할 뜻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이 오세훈 시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3%를 못 채우거나 민주당 쪽 안이 이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42만 명 서명이 끝나고 투표율이 다가오면 6월경이 되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그 시점쯤 되면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고 말해온 책임감이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예. 3호 주얼리호의 석혜균 선장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어제 오만 살랄라 술탄 카부스 병원에서 2차 수술이 시행이 됐는데 이 수술을 지켜본 아주대 병원 이국종 외상외과 과장이 전하기를 총상에 의한 중증 외상으로 내부 장기가 많이 파열됐다라는 거고요.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언제든지 급격히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과장은 또 이 석 선장 몸에 파편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다 이런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가 2014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국영수 과목을 난이도에 따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출제해서 이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그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어와 국어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단 어려운 B형은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수는 현행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이고 국어의 듣기 평가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수능을
연 2번 시행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를 했었는데 이 방안은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유보를 했고요. 예.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국제 기준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국가 재정 통계를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영리 공공기관 145곳 그리고 민간기금 20개의 빚도 나라 빚으로 이제 내년부터 잡히게 됩니다. 예. 하지만 빚이 109조 원에 이르는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서 이 공기업 21개는 제외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재정 통계에 포함되는 145곳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이 총합 100조 원에 달하고요. 20개 민간기금의 빚은 4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게 되면 2009년 말 현재 33.8%였던 국가 부채 비율이 43.2%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전남 목포 여대생 피살 사건이 어제로 발생 100일자가 됐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이 목포경찰서가 최근에 시민 1,100여 명을 상대로 무작위로 DNA 검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대생 소지품이 바닷가에 버려졌다는 이유로 이곳을 왕래한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하는 이런 방법 등을 썼다라는 건데요. 예. 경찰이 당초 DNA 검사를 요구한 대상은 무려 10,000여 명에 달했다고 예.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해서 1,100여 명의 DNA만 채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반발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대 김모 씨가 어제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당장 구치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날 새벽 강동구 길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500원어치를 갖고 나가려다가 직원에 잡혀서 경찰서로 넘겨졌다고 하는데 이 경찰이 김 씨에게 전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씨가 큰 소리로 아주 당당하게 답하기를 PC방을 운영할 때 밤 10시 넘어 미성년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도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김 씨는 나중에 날도 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훔쳤겠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일은 힘든데 집에서 쉬자니 아내 눈치가 보여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구치소에서 사나흘 쉬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가던 김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다른 절도를 해서라도 구치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집으로 돌아간 김 씨 부인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가 궁금하고요. 예. 아무튼 한파 때문에 수배자들이 자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벌금 295만 원을 안 내서 수배자가 된 30대 배모 씨가 있는데 지난 3일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로 찾아와서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벌금 낼 돈도 없지만 날 추운데 갈 곳도 없다 이러면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파가 만들어낸 단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이 6.1%로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최강 경기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1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경기 판단 소비자 심리지수와 향후 경기 전망 모두 95에서 8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성장률만큼 또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감이 아무래도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느냐. 이 말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보육정책토론회에서 했던 이 말이 최근에 당대표 출마와 함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복지 논쟁과 물론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원장을 연결해서 개인적인 정치 행보, 또 아울러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보는 시각, 이런 얘기들 주로 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유시민 원장이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자, 먼저 어제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잠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 한 의미는 어떤 걸까요? 예, 당대표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참여당이 이제 야권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 세력이고 예. 또 야권 전체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정당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예. 이 당을 이제 좀 이제 그런 말을 시작했는데 좀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키워야 한다. 이런 게 우리 당원들 모두의 소망이고 저도 당원인 이상 그 임무를 맡아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일부 표현을 보면 이제 드디어 전매에 나섰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뭐 사실 국민참여당 하면 유시민 원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직책까지도 이제 당 대표로 올라서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그 대선 도전까지도 연계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뭐 물론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런 시각에 굳이 부정하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예. 지금 이명박 정부 4년차 맞아서 갈수록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의 뜻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뭐 정권 교체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좋겠죠. 그러나 또 국민들이 거기까지 허락을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정당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한다. 예. 이게 저희 항상 변치 않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2012년 의회 권력과 정권 교체를 실현할 준비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일반적인 얘기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야권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그 유시민 원장께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여정책연구원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였던 보육정책토론회에서 하셨던 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줘야 하느냐 이 말씀이 요즘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었는지 조금 풀어주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이제 한편에서는 삶이 개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통상 되도록 많은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이제 보통 진보 자유주의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국가의 책무 이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져 나간다. 그러니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똑바로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가운데 한쪽으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잘못됐다. 그 또한 동시에 모든 문제를 가능한 국가의 책무로 돌리려는 태도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 각자와 국가가 자기 몫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앞뒤가 없어지고 그 대목 하나만 인용이 됐습니다. 대개 뭐 그렇게들 인용들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역할을 더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 것이냐 그 중간쯤 늘 예를 들면 사회 책임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여기에 이제 등록금 반값 3+1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아마 주말까지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좀 이렇게 맞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증세 논쟁까지 이제 당내에서는 확대가 된 것 같은데 민주당 내 이런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당이든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의 서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너무 적게 지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국가 재정 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든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3+1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긴 좀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어떤 제안이든 장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 중이니까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생각까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무상급식, 무상 이런 그 3+1에 대한 재원 마련이 증세 없이 가능하리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다 한꺼번에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저 세입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이명박 출범 이후 실시된 부자 감세를 원위치시키는 거. 예.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 감세를 원위치시키는 거. 예. 이렇게 하면 대개 20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됩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민주당의 참작이 하나 이것을 다 하기가 조금 부족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더 어떤 우리가 지금 소득이나 자산 또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지 또 올린다면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국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면 그 증세를 할 경우에 자산 중심으로 하자라는 것은 정동영 최고위원 쪽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이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자 감세니 이런 것들을 원위치시켜놨을 경우에 또다시 세금 폭탄 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증세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또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는 물론 뭐 안을 내놓는 걸 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지기 전에요. 이제 대개 이런 것은 절대적인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남들이 많이 하는 수준이면 괜찮은 것이고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지면 좀 좋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비교할 만한 대상은 좋은 나라들이겠죠. 그런 이제 잘 살고 사회가 좀 고르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소위 간접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이런 소비에 매기는 세금은 이제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역진세입니다. 그 직접세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지금 이제 지난 정부 때 직접세 비중이 50%를 조금 넘어갔다가 처음으로 지금 다시 50% 미만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이 잘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세를 올린다면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좋고 직접세 중에서 소득에 과세하는 게 더 좋으냐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더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또 토론해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수준에서 있어서의 그 징세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그건 뭐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생애 주기별 복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저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참고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이른바 박근혜 전 대표의 생애 주기별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선 뭐 누구든 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우선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공청회에서 내놨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냥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표 자신의 발언이 나온 것은 없고 이제 옆에서 돕는 지식인들의 교수들의 발표 내용만 있습니다. 근데 기본법이라는 것은 정말 기본법이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아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 그럴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이시겠네요. 그 뭐가 있어야 평가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려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사회보장 기본법을 선봐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발표한 논문들에 보면 이제 생애 주기별 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라든가 뭐 이런 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무척 고민하고
뭐 이렇게 보건 분야도 그렇고 뭐 건강검진도 그렇고 이제 무슨 보육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 등등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의 삶의 주기에 따른 국가의 복지 서비스 확대라는 관념은 사실은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참여정부 때 발표했던 중장기 재정 계획 속에 예.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좋은 일이죠. 전 정부가 했던 일이라도 괜찮은 내용들은 좀 가져가는 거요. 예. 항상 그렇게 사회는 발전하는 거니까. 예. 조금 이제 그런 사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복지의 그 방법이나 방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다 보면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럼요. 그것을 예, 전 정부에서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바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8%다니까 이미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그 얘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참 이게 문제인데요. 대통령한테 보고가 엉터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복지 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밑에서 자꾸 그 선입견을 강화하는 방향에 좀 좋지 않은 자료들을 보고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전체 예산의 28% 수준의 복지 지출이 거치는 나라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예.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그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국가들은 전체 GDP 중에서 국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예. 되게 이제 그게 50% 이상, 60%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GDP가 우리보다 2배, 3배 높고, 그리고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 높고, 그리고 국가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 가운데에서도 복지의 비중이 또 2배 이상 높으니까 되게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복지 예. 규모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28% 얘기를 하면서 이미 복지국가 수준이다라는 것은 우선 사실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께서 참모들 보고를 받을 때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통합재정 대비 복지 지출이 28%가 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에 약 20% 미만이던 것을 19% 이 수준이던 것을 2007년도에 28%까지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 뒤로 4년간 복지 예산의 그 비중이 제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마 그 복지를 많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28%라는 수치는 저희가 듣기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복지 예산 규모 86조 4천억 원. 이것이 이제 전체 중앙정부 지출 309조 1천억 원의 28%라고 해서 계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비중이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이미 달성되었던 비율입니다. 예. 예. 오늘 저 민주노동당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공개 토론회를 하시죠? 오후 2시에.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요. 이건 요즘 이른바 이제 진보 성향 정당 통합 움직임 속에서 두 당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제시하는 정책이라든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참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 자기 자신의 최소한의 생존을 고용주, 그것도 뭐 사내 하청이라든가 파견업체 이런 쪽의 형식적 고용주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한 시민이 자기의 생존을 다른 사람의 자비심에 의존하는 사회라면 그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는 건데 지금 불법 사내 하청이나 이런 불법 파견의 경우에 보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연봉과 대우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요.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약 자유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것이 저희 입장이고 오늘 한번 함께 토론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그 당내 일부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연대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던데요. 이번 그 토론에 같이 하면서 일종의 뭐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꼭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총선에서도 야권 연대를 해야 되고
또 대선도 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야 정권 교체를 하니까요. 예. 그럴 때 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이 비정규직 문제가 그 당시 참여정부와 민주노동당 사이에 굉장히 감정적인 고를 깊게 만들었던 갈등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노력을 할 때 야권 연대도 힘있게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너무 의기투합이 잘 되어서 그럼 예. 당을 합치자 이런 얘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 어떤 경우든 정책적 이견을 해소하고 함께 연대해서 권력을 찾아왔을 때 예. 이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해두는 것은 예. 뭐 어느 나라에서든 연합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혹시 그 청사라든가 이런 그 전략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예, 민주당하고도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하고는 이런 것을 함께 하자는 얘기가 쉽게 오가는 반면 예. 민주당은 자체로서 큰 당이기 때문에 예. 이런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이게 자꾸 오늘 질문 던지게 되는데 예, 오랜만인데 그냥 예, 물어보십시오. 개헌 논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당에서요. 야당에서는 다 이제 부정적인데 예. 유시민 그 원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자꾸 당에다가 지시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예. 그 진위가 뭔지가 좀 불확실합니다. 뭐 어저께는 뭐 기본권 조항이나 이런 거 얘기를 또 하시던데 핵심은 역시 대통령을 그런 형식적인 대통령으로 만들고 예. 그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총리가 실권을 가지게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합의되기도 좀 어렵고 예. 서로 국회에서 합의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출권을 국민들이 오랜 투쟁을 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예. 불과 25년도 안 되어서 이것을 국회에서 빼앗아간다. 이게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예. 저는 좀 의심스럽게 그 개헌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얘기 나온 바가 없는데요. 근데 뭐 이재호 특임 장관이 하고 다니는 걸로 보면 예. 이명박 대통령의 뜻은 분권형 대통령제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장식품이고요. 뭐 4년제 중임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이명박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에서 그것을 여야 간에 밀실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셔서 좀 파문이 일었는데요. 아니 제가 그때 아주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예. 무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교섭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예. 실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한 것 같죠. 그러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협상이 있었던 것은 역시 아닌 것 같고요. 예. 의견이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예. 야당에서 실현 가능성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 여권에서는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거나 한 말씀 하시면 예. 그게 보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야권 쪽에서 어떤 호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예.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헌이 필요하다. 예. 이런 확신을 지금 가진 것 같고 또 이분이 4대강이든 뭐 대운하든 뭐 4대강이든 뭐든 이렇게 마음먹으면 예. 쭉 밀어붙이는 분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 이후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또 교육 선진화 운동 등등 50여 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주민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에 발족식을 가진 전면 세금 급식 반대 시민연대인데요. 서울 지나고 이제 서명 운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관위가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시민 서명으로만 이제 주민투표를 청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들 단체 향후 활동에 또 그래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이경자
전면 세금 급식 반대 시민연대 추진위원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우선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 세금급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것이 결국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그 의미를 갖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동안 그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좀 근사한 이름을 가지고 다가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게 이미지가 맺어졌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급식도 공짜가 없고 사실은 유상이고 그것은 만약에 공짜로 준다면 우리들이 거둔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그런 국민을 현혹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혼돈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정확한 그 세금 급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사실 모든 일이 따지고 보면 세금 없이는 또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정부가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세금 급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 예산을 무상급식에만 쓰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산모 학교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또 무상급식도 함께 다 가능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그 홍보 예산이나 아니면 토목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줄이자 이런 것이 이제 서울시의회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한강 르네상스 기자원 서울이라든가 무슨 뭐 또 보도 블록을 자주 교체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예산들은 불효불급하다기보다는 한번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것이 남음으로써 우리 서울을 발전시키고 또 좀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잉여 가치가 있는 또 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다른 것을 빼서까지 무상을 한다면 사실은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자 아이들 내지는 충분히 부모가 돈을 내서 밥을 먹일 수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무상으로 주자고 하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근사하게 표현하면서 이것 빼서 이거 하자라고 말하는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무상급식에 쓰느냐 아니면 이제 표현하신 대로 세금급식에 쓰느냐 아니면 이제 도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토목공사 같은 데 넣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또 그런 토목공사는 한 번 하면 영원한 거지만 급식은 한 번 시작하면 아주 지속적이고 그 비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아주 소모적인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그러시니까 이제 또 반대편에선 그게 왜 소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이제 세금급식이라는 표현을 또 기왕에 쓰셨으니까 교육도 사실 이제 의무교육하는 것이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교육 역시 그렇다면 뭡니까? 급식도 의무급식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세금 쓰는 것인데 왜 교육은 세금으로 무상으로 부자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서 급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네. 이번에 그런 사람들은 자꾸 급식이 의무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도 아니에요. 사실 돈이 많다면 고등학교를 의무 교육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양성하고 또 모든 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의무라고 정하고 여태까지 60년 이상 우리나라 교육 역사 속에서 해온 것인데요. 밥 먹이는 문제는 그동안은 전혀 의무 교육에 끼지도 않았었고 밥 먹는 문제는 부모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보내기도 했고 또 집에 와서 먹고 가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의무 교육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난데없이 의무 교육 안에 왜 의무 급식이 들어가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관습을 깨고 마치 새로운 것을 의무 교육인 양 하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억지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쪽의 의견 차이는 늘 이렇게 존재해왔던 것이니까 오늘 그 세금급식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의무급식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오늘 듣는 시간이니까요.
문제는 지금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은 시민 서명 운동에서 한 41만 명인가요? 찬성을 해야 이제 주민 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 중앙선관위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일체 공무원은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번 그 급식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정치권에서 뭐 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잘 타협을 해서 예. 좋은 안을 만들어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서명까지 하고 또 투표까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예. 이런 문제를 정말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그 공무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 다 묶어놓고 예. 시민들끼리 해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정말 우리 시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가 잘못된 것을 막으려고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나섰고 그것을 지지하거나 거기서 동의하신 이제 시장님께서 같은 의견을 보여주셔서 예. 대단하게 힘이 됐고 이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와중에서 이제 예.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다른 분들 다 묶어놓고 우리끼리 하라니까 예. 이건 선관위는 뭐 하는 조직인가?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또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혹시 심정입니다. 이런 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24일에 기자회견 하셨을 때에 네. 오세훈 시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면 이 길을 선택하겠다. 물론 뭐 오세훈 시장 개인을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세훈 시장도 어차피 이제 정치인이고요. 그래서 네. 중앙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돕겠다고 나서는 목적이 일부라도 있다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예. 이번 선거는 만약에 선거가 된다면 한 사람의 이 사람을 시장으로 뽑느냐 마느냐, 누구를 뭐 당선시키느냐 낙선시키느냐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예. 이 정책에 관한 거잖아요. 예. 이 전면으로 무상을 실시하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급식을 확대하느냐 예. 하는 것을 그 정책을 지금 결정하는 건데 예. 이걸 개인과 연결해서 다 묶어놓고 시민들끼리 하라. 이것은 선관위가 좀 오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예. 계속 들어요. 그 오세훈 시장은 오늘 보도 보니까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서 어느 정도 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모아내고 투표를 가능하게 하게 할 수 있을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좀 있을 것 같군요. 서울 지나면 바로 서명운동에 들어가십니까? 네,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때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방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먼저 청구인 대표를 뽑아서 청구인 신청을 해야 된대요. 예. 그리고 나서 청구인이 서명인단을 1,000명에서 한 3,000명, 5,000명까지 서명인단을 구성할 수 있고 예. 그 서명인단을 통해서 각자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조직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계속 국민들을 깨우고 이 무상급식의 실체를 세금급식의 실체를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 홍보에 많이 주력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거리 서명도 하고 그런 서명인단을 통한 조직적인 그런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서명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도 좀 들어갈 텐데 많이 모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들끼리.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경자 전면 세금 급식 반대 시민연대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램비유와 결혼하세요.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꼭 결혼해야 한다면 램비와이 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확실히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램비유가 매우 짜증나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키겠지만 해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절대.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부엌에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듣고 싶다면 술을 덜 마셔야 합니다. 램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해달라고 간청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매우 유익합니다. 각각의 생각은 서로 이어지며 6 멤버의 머릿속을 영원히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램 비유와의 결혼 타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틀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멤버는 아직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이해합니다. 한 가지만 고려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램 비유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위해, 룩탄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합니다. 룩탄빈의 태도는 항상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주었습니다. 램 비유는 그것이 왜 명확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6명의 멤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녀가 당신을 괴롭힐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줄 것입니다. 램 비유는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형제님,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괴롭히도록 놔두지 마세요. 룩탄빈은 램 비유의 입에서 나온 이 문장이 왜 그렇게